네, 이어서 좀 볼게요.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전보다 좀 완화된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.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. 무엇보다 이제 고용시장 상황이 컸죠.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. 진짜 참 이렇게 긴축을 빡세게 해도 고용시장이 강력하다라는 점, 또 기업 분위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에 35%, 그러니까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을 35% 수치로 제시를 했던 거를 25%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거예요. 참 이 고용 충격, 그러니까 시장에는 고용 시장의 어떤,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는 고용 리포트 충격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. 고용 쇼크.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54년 최저 실업률을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탄탄할 수가 있지? 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. 근데 이게 사실 좀 미국 연준이 긴축 정책을 굉장히 빡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활황이다,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기엔 좀 어려운 거는, 이 고용이라는 게 서비스 업종 위주로, 지금 레저 업종 위주로 증가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았던 분야에 고용 시장이 다시금 이제 재창출이 되면서, 일에 대한 재창출이 되면서 지금 고용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. 살아나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다.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, 상황 자체는 참 재밌습니다. 이게 꼭 마치 연준이 뭘 잘해서 고용 시장이 화랑인 것 같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이거는 그냥 코로나 반대급부예요.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수요가 급감했던 분야에서 다시 그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가는 거지, 이게 지금 연준의 긴축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건데, 아무튼 뭐 상황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결과적으로는.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침체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.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, 뭐 급속한가? 그냥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지.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. 팩트니까. 그래서 또 연준이 2% 목표, 인플레이션 목표치 2%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임금 상승세도 꺾이고 있다.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낮게 줄인다.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1년 안에 경기 침체 올 확률 25%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양반 매도 재밌더라고요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미국 국가부도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돼. 당연히 나도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지만, 그렇게 바라지 않는다라는 나의 희망이 전략이 될 수는 없어.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. 야, 미국의 부채 급증으로 인해서 국가부도. 야, 이건 참, 이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슈기는 한데, 이게 참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. 지금 실링 한도가 지금 31조 4천억 달러예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7년부터 이 부채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어요. 2021년도에 이렇게 급증했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빚을 내서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지금 이 부채 한도를 이렇게 키워놨고, 이게 무려 2021년도에 와 비교했을 때도 더 지금 증가를 한 상태인 거죠. 지금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분위기 안 좋습니다. 공화당은 야야 정부 지출 삭감부터 해. 무슨 니네 맨날 지금 이 상한만 늘려달라고 그러고 있냐? 안 돼. 뭐 이렇게 지금 공화당은 맞서고 있고,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헛소리 하지 마, 까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. 안 그러면 진짜 국가 부도 사태 일어나.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정치권의 이 덤앤더머 행각은 참 일관적이고 글로벌 트렌드적이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, 정부 자체가 이게 빚으로 운영되는 꼴이다 보니까 2011년도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이 S&P 500이 신용등급을 아예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잖아요. 그때 굉장한 또 글로벌 경제 쇼크 요인으로도 작용이 됐었던 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. 참 재밌어요.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으고, 연준은 이 달러를 찍어내면서 국채를 또 매입을 하고, 완전히 덤앤더머의 비셔스 사이클이죠. 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,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엠투머니 통화 공급량 비율이거든요. 엄청 늘었어요. 예. 이게 진짜 미친 겁니다. 이건 사실 미국 달러를 그냥 말 그대로 머니 프린팅을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건데,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
진짜 90년대 중반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이 그래프를 보니까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달러 패권의 어떤 균열이라는 게 이미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금 진입해 와 있는데,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브릭스 진영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국 정부의 달러 관리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형편없다라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, 뭔가 이 달러 패권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이 패권의 지위라는 것도, 사실 역사적으로 모든 통화의 이 패권 주기는 길어봤자 100년이었습니다. 제일 길었던 게 11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근데 이 달러 패권도 지금 한 100년 정도 됐죠. 100년 정도 돼서, 100년 좀 넘었나? 100년 정도 돼서 이제 좀 바뀔 때가 되긴 했는데, 그러니까 시대 변화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한번 재정립될 때가 되긴 한 건데, 그러니까 역사적인 반복성을 놓고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. 근데 지금 이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굉장히 전에 없었던 돈의 어떤 변화잖아요.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건데, 재밌는 상황입니다. 이런 움직임도 돈의 어떤 활용과 활용 수단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아니고 비자 카드가 이더리움 기반의 USDC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. 이거 비자 카드 CEO가 한 말인데, 스테이블 코인과 전통 달러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유로화랑 미국 달러를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익스체인지의 개념을 스테이블 코인과 전통 달러, 종이 달러가 바꿀 수 있도록,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종이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. 그거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USDC를 통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포인트로 읽혀지는 부분이고, 이미 이더리움에서 USDC를 발행해서 결제에 사용하는데 이런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까지 밝히는 걸 보면, 비자 카드가 왜 이렇게 이런 크립토 영역에 적극적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참 생각거리들을 남기는 부분이 아닐까,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뭔가 꾸물꾸물 변화의 포인트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포착되고 있다.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시장을 조금 압박할 수 있는, 내지는 반등식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, 이번 주에는 안 그래도 지금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일 밤 10시 반, 한국 시간으로 9일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. 전주가 18만 3천 건이었는데 지금 예상이 19만 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실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당 청구를 하는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어서, 이 숫자에 따라서 한 예측치 정도로 나오거나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단기적이든 뭐 폭이 작든 어쨌든 안도랠리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바라보시고 시장을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실업률 상황인데, 이것도 참 어마어마합니다. 이게 지금 이번에 3.4%가 확인된 거잖아요. 실업률이 54년 최저치. 그러니까 69년도 이후에 지금 54년 최저치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미국의 고용시장이라는 거, 이거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되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, 조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, 그리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라이트 다음 주죠.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2월 14일 발렌타인 CPI 데이입니다. 발렌타인 CPI. 과연 이 초콜릿을 제가 어제도 헷갈려서 여쭤봤는데, 이게 남자가 받는 날이죠? 그쵸, 맞을 거예요. 어제도 이게 맨날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. 하도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무슨 초콜릿이니 사탕인 이런 데이를 따지는 나이가 좀 지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, 받아본 지도 오래됐고 줘본 지도 오래됐고, 그래서 깜빡깜빡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1월 CPI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CPI 데이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지금 1월 예측치가 6.5%예요. 전년 대비입니다. 전년 대비 6.5%인데 지금 12월이 6.5%로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동일한 수치로 예측이 돼 있고, 이게 만약에 예측치 수준으로 나오거나
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안도랠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근원 CPI 경우에도 12월이 5.7이었는데 지금 예측치가 5.7이에요.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전년치라서 전월 대비로 좀 보면은 좀 더 체감이 되는데 제가 전년 대비 이미지를 가져왔네요. 그래서 2월 14일 밤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